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댓글 함께합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이때 장기 채셉의 레버리지 TMF에 대한 매수 생각은 어느 정도 있으신지 궁금하다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전 확실한 종목이 아니라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만약 장기채라면 레버리지 종목이 아닌 TLT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레버리지는 우상향이 확실한 종목이 아니라면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구독자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셨으면 합니다. 덜 먹더라도 말이죠.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계좌는 어제 큰 하락으로 119% 수익률까지 떨어졌고 2억 900만 원 수익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국내 계좌 역시 155% 수익률과 920만 원 수익까지 떨어진 상태죠. 어제 하락으로 수익이 거의 1,700만 원 정도 증발했습니다. 여러분, 1,700만 원이면 저에겐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고점에서 팔고 재진입할 걸 이라는 생각을 제가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오름과 내림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자산가, 투자자라면 자산의 오르내림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산이 7일 동안 크게 상승했으니 당연히 잠시 하락할 때도 있는 법이죠. 그러니 별 생각 없이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냥 오름과 내림에 대해 큰 신경 쓰지 마시고 가만히 냅두면 되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결국엔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면 되는 것이고, 떨어지면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웅줍 매수하면 되는 것이죠.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다우는 보합 마감했지만 나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2% 하락했고 S&P 500이 마이너스 0.88%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심합니다. 경기 침체 우려부터 이제 나스닥과 반도체는 끝났다 라는 둥 말이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영상을 통해 시원하게 말씀드릴 텐데, 7일 연속 상승이 있었고 10일 거래일 중 10거래일 상승이 있었죠. 특히 이 기간 동안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반도체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제가 투자했던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단기 하락 또한 찾아오는 법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어제는 정말 중요했던 날이었죠. 네, 바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던 날이었습니다. 헤드라인으로 보나 코어로 보나 전년 대비로 보나 전월 대비로 보나 모두 예상치보다 더 둔화되었다고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프를 봐도 확실한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 이게 딱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에 파월이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슈퍼코어 CPI를 살펴볼 텐데요. 이 슈퍼코어 CPI가 뭐냐? 쉽게 설명드리자면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서비스 인플레이션 슈퍼코어 CPI가 2달 연속 마이너스에 진입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라는 것을 어제 발표로 또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게 바로 무엇과 연결되죠? 네, 바로 금리 인하로 연결되는 겁니다. CPI 발표, 연준의 비둘기 굴수비 여는 총재는 곧 금리 인하가 무르익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투자자들의 해석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CPI가 발표된 이후 9월 금리 인하 전망이 91%까지 거의 기정사실화로 치솟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올해 3회 금리 인하로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죠. 즉 진짜 인플레이션 둔화를 볼 수 있었고, 연착륙과 함께 금리 인하까지 기대하면서 모든 투자자들이 더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추매해야 하나? 라면서 가자를 외쳤죠. 아니 그런데 이게 웬걸? S&P 500과 나스닥 모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생각보다 너무 큰 하락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7일 연속 상승할 땐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이었음에도 지금 사면 되나요? 상승장에 올라탈까요? 아니면 포모를 극복하고 웅덩이를 기다릴까요? 라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오를 땐 더 오를 것 같아서 비싸도 매수에 손이 간다는 건데요. 반대로 그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장대 음봉,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어제 생각보다 꽤 큰 하락을 보여준 미국 증시와 반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극소수들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아할 텐데, 아직 평범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엔비디아 갑자기 폭락할까 걱정됩니다. 이래도 보유해야 할까요? 무섭습니다. 폭락해서 추매하려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져서 두려워서 오히려 못 사겠네요 라는 싸졌는데 못 산다는 심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를 땐 비싸도 사고 싶고 내릴 땐 싸져도 못 사겠고, 이는 아직 투자 가치관 확립이 덜 된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명언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죠? 주식시장에서는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선 매도하거나 매수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시원하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더 오르더라도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매수하지 마시고 웅덩이를 기다리시라고 말이죠. 솔직히 저도 어제 인플레이션 발표를 보고 와 이거 더 오르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맵을 살펴보면 많이 오른 빅테크와 반도체가 생각보다 너무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오른쪽 하단 맵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덜 오른 섹터들, 외면받았던 섹터들과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초록초록한 상승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나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2%라는 생각보다 큰 급락을 보여주었고 그동안 못 오른 중소형주 러셀 2000이 무려 3.5% 급등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즉 지금 상황은 순환매, 순환장세, 키맞추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 돈이 그동안 많이 못 오른 종목들과 금리 인하 수혜주로 흐르는 순환장세, 키맞추기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뭐 경기 침체 우려다? 이런저런 노이즈는 신경 쓰지 마시고 건강하게 키 맞추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제 CPI가 발표되고 반도체도 크게 급락했죠?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두배 USD도 어제 장중 마이너스 4% 급락하는 것을 보고 와 지금 당장 너무 사고 싶었지만 여기서 그냥 말아 올리더라도 저는 원칙을 위해 좀 더 기다려보겠다 라는 실시간 안내를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드렸는데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기다리니까 기막히게 더 떨어지면서 딱 21선을 터치하고 마감한 USD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빅테크와 반도체하고 떨어진다고? 그러면 일단 팔까요? 라는 댓글을 주시는 분들이 또 계실까봐 미리 시원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팔지 말고 가만히 보유하면서 웅덩이에서 추가 줍줍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 오를 땐 즐겼죠. 어제의 급락으로 웅줍 기회를 이제 잡을 준비를 합니다. 이게 오를 땐 즐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다리면 결국 웅덩이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자, 반도체 두배 USD가 나스닥과 S&P 500보다도 더 빠르게 21선에 도착했고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을 터치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이나 밤 멤버십 텔레그램을 통해 반도체 두배 USD를 원칙대로 매수할 겁니다. 실시간으로 제 매수에 대해 안내를 드릴 텐데 이 혜택으로 함께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 둘 테니 가입하시고 커뮤니티 게시판 확인 후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웅덩이를 기다리신 분들 2주 만에 다시 기회가 왔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 덜 먹더라도 항상 조금씩 줍줍하기를 바랍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짧게 반짝하는 것보다 길게 버티는 놈이 최후의 승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빅테크와 반도체 하락 어디까지 떨어질진 모릅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진 모르지만 저는 웅덩이 매매법 원칙대로 반도체부터 웅줍합니다. 저는 3년 동안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저는 3년 동안 하락할 때마다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년 동안 인내심, 뚝심을 가지고 선택한 행동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고 앞으로의 저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모든 것을 여러분들께 다 투명하게 공유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역시 한 번 사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오늘은 돌아오지 않고 어제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매 순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저와 함께 가실 것인지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며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말이죠. 그러니 신중한 선택하셔서 이번 웅덩이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나 저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 보유입니다. 우상향 자산을 골랐기 때문에 시간을 활용하면 지금보다 더 높아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 공부를 하고 확신이 있어야 장기 보유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웅줍 또한 가능해지죠. 제가 공부한 자료를 다 공유 드릴 테니 우리 일단 2030년까지 버텨보시죠. 이번 웅덩이에서 기회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